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부가 오미크론이 우세종으로 자리 잡은 광주, 전남과 경기도 평택, 안성 이 4개 지역에 오미크론 대응 단계를 적용해서 새로운 검사 방식을 시작합니다. 검사 속도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 주 수요일 26일부터 PCR 검사는 고위험군에 집중하고 나머지는 신속 항원 검사나 자가검사 키트로 검사해서 양성이 나오면 그때 PCR 검사를 받습니다. 먼저 이덕영 기자입니다. 경기도 평택시 보건소 앞, 선별진료소 앞에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어제 하루 평택에서 271명이 확진됐는데 이 중 거의 대부분이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인근 안성까지 오미크론 위험경보가 울렸습니다. 확진자 10명 중에서 한 9명 정도로 알고 있어요. 광주와 전남 지역도 마찬가지. 광주, 전남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 근 80% 정도의 오미크론이 나온다고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평택과 안성, 광주, 전남 지역의 오미크론 대응 단계를 먼저 발령하기로 했습니다. 시작 시점은 오는 26일입니다. 이들 지역은 26일부터 고위험군만 PCR 검사를 하고 무증상 경증 환자는 자가검사 키트에 재택 치료가 우선 적용됩니다. 또 동네 병원들이 환자 진료에 나섭니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769명, 현재 47.1%인 오미크론 변이의 점유율은 이번 주말을 지나며 50%를 넘어서고 우세종이 된 지역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그런 만큼 이미 오미크론 점유율이 높은 지역부터 먼저 대응 단계를 발령해 감염 양상과 대응 조치의 효과 등을 미리 분석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어떻게 오미크론 환자들이 확대해 나가는 것인지, 그리고 그 선별 검사실 오시는 분들이 몇 퍼센트가 PCR로 가고 몇 퍼센트 정도는 1, 2 오게 되는 것인지. 정부는 오미크론 전파 상황과 의료계 준비 정도 등을 고려해 대응 단계 지역을 순차적으로 확대하고 확진자 폭증이 광범위할 경우 전국적인 대응 단계 시행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이렇게 오미크론 대응 단계가 되면 선별 검사소를 가도 고위험군이 아니면 자가검사 키트를, 동네 병원을 가면 신속 항원 검사를 받습니다. 여기에서 양성이 나와야 PCR 검사를 받게 됩니다. 모든 접촉자와 의심 증상자를 PCR 검사로 감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어서 김하영 기자입니다. 가장 크게 달라지는 건 선별진료소에 자가검사 키트가 도입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선별진료소에 방문하면 누구나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뀐 검사 체계에서는 고위험군만 바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국민이라면 자가검사 키트를 먼저 사용한 뒤 검사 결과에서 양성이 나왔을 때 PCR 검사를 받게 됩니다. PCR 검사를 바로 받는 고위험군은 60대 이상 고령층이거나 보건소에서 분류한 밀접 접촉자 또는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가 있는 경우입니다. 오미크론이 확산돼 확진자가 급증하면 PCR 검사 최대 역량인 하루 85만 건을 넘어설 수 있기 때문에 감염 위험이 높은 사람부터 집중적으로 검사하겠다는 겁니다. 호흡기 전담 클리닉으로 지정된 동네 병원에서는 신속 항원 검사를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자가검사 키트는 검사자 본인이 검체를 채취하지만 신속 항원 검사는 의료진이 채취합니다. 자가검사 키트는 무료, 신속 항원 검사는 진료비 5,000원을 내야 합니다. 앞으로는 자가검사 키트나 신속 항원 검사를 통한 음성 확인서도 방역 패스로 인정되고 대신 유효기간은 기존 48시간에서 24시간으로 단축됩니다. 정부는 두 검사법 모두 음성을 가려내는 정확도는 충분히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속 항원 검사를 해서 음성인 경우는 정확도가 상당하기 때문에 음성으로 간주하고 양성으로 나오는 경우는 부정확성이 크기 때문에 다시 한번 PCR 검사를 하는 체계로.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 대응을 위해 예방접종을 완료한 확진자의 격리 기간을 10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해외 입국자의 격리 면제 사유도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하영입니다. 먹는 치료제 처방이 아직 100명 정도로 예상보다 적다 보니 정부가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투약 연령을 60세 이상으로 낮추고 요양시설과 감염병 전담병원에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이준범 기자입니다. 경기도 성남시 의료원. 화이자사에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를 복용한 66살 확진자가 비대면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약을 먹고 나니까 가져오려고 한 4달치가 지나니까 그것도 없어졌어요. 아, 그러세요?
미지근한 물로 조금씩 자주 드시도록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재택치료자 250명을 관리하고 있는 이 병원에서 팍스로비드를 처방받은 사람은 7명뿐입니다. 65세 이상의 경증 환자만 대상으로 하고 함께 복용해서는 안 되는 병용 금기 약물이 28종류나 있다 보니 투약 대상자가 많지 않습니다. 비대면 진료를 통해서 병용 약물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저희가 문진을 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복용이 가능하고 환자분이 동의를 하실 경우에 저희가 처방을 하게 되고요. 지난 13일 국내에 들어온 팍스로비드 초도 물량은 2만 1,000명분으로 정부는 하루 1,000명까지 투약에 대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약을 받은 사람은 전국에서 109명으로 계획보다 저조합니다. 백신 접종의 영향으로 60세 이상 고령층 확진 비중이 10% 밑으로 내려간 것도 낮은 처방률의 원인입니다. 65세 이상 확진자 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어 투약 건수가 다소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현재 65세 이상인 연령 기준을 60세부터로 낮춰 팍스로비드를 처방받을 수 있는 대상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60세부터 먹는 치료제를 처방받게 되면 투약 대상자가 30% 정도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요양시설과 요양병원, 감염병 전담병원에 있는 확진자도 먹는 치료제 투약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또 확진자가 금기약물을 복용하고 있는지 의료진이 진료 이력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신장과 간이 좋지 않은 환자에 대한 투약 판단 기준을 마련해 배포하겠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준범입니다. 오미크론 대응 단계가 되면 동네 병원이 검사부터 진료까지 감당해야 하고 원격으로 환자까지 관리합니다. 환자가 폭증하는 상황을 나누어서 대응하자는 건데요. 재택 환자를 담당하게 될 동네 병원들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박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구로구의 가정의학과 의원. 코로나 재택치료 환자 1명을 배정받아 오늘부터 전화로 비대면 진료를 시작했습니다. 키트 안에 있던 혹시 종합감기약 드셨나요? 그거 먹었는데도 아직은 목이 좀 아프신 거죠? 구로구와 중랑구 등 서울 시내 5개 구의 의원 41곳이 오늘부터 10여 명의 재택 환자에 대한 재택치료 시범 사업에 나섰습니다. 환자에게 하루 2-3번 연락해 상태를 확인하고 응급 상황 발생 시 병원으로 이송되도록 합니다. 재택 환자에 대한 세밀한 관리와 대처가 가능합니다. 이 같은 진료 방식은 다음 달 서울의 다른 구들로 확대될 예정인데 아직 의원들의 참여는 저조합니다. 우선 24시간 병원에 상주해야 하기 때문인데 의사가 한두 명뿐인 의원들은 매일 밤 늦게까지 병원에 대기하는 것도 부담입니다. 굳이 병원에 남아서 전화를 해야 되는 게 좀 의문인데 지금은 그 지침을 저희가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요. 좀 변경됐으면 좋겠고. 이 때문에 일단 서울시는 밤 10시부터 아침 8시까지 심야 시간대에는 7개에서 10개 정도의 의원들이 하루씩 당직을 맡거나 서울시 의사회가 운영하는 재택치료 지원센터에서 환자를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또 코로나 환자를 대면 진료할 때 일반 환자와 머물 장소를 분리하는 등 의원 내부의 공간 확보가 쉽지 않은 곳이 많습니다. 1차 의료기관들이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이런 대량 환자 발생이 일어나도 재택관리에 큰 문제가 안 생길 수 있는 인프라를 확충해 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오미크론발 대유행이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 정부가 지난 한 달 동안 준비한 방역 정책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